전 지금까지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철수를 걸어서 주력 부대를 묶어놨기 때문에 명량의 빠른 물살과 좁은 지형, 판옥선이 일본 전선에 비해 갖는 전투력 우위 등으로 이겼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철새 사용설은 허구일 뿐이며 명량의 좁은 지형과 빠른 물살은 명량해전 때 참여한 구루지마 해군의 발원지인 시코쿠라는 곳이 명량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허구라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불멸의 이순신에서 나온 건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수많은 배가 얽혀서 그런 건지 또는 이순신의 일자신에 의한 타격으로 조타 기능을 상실의 길을 가로막았는지 또는 배가 너무 많아 순간적으로 해류가 역류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그 당시 싸운 사람만 알 겁니다. 조선 수군의 장점은 화포입니다. 이는 왜군이 조총을 들여왔지만 해전에는 기존의 백병전을 선호하는 것과 질적인 의미로 다른 겁니다. 과거 레판토 해전에서 화포는 적병을 살상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화포전의 개념이 적병 타격이 아닌 적함 침몰로 바뀝니다. 이순신의 장점은 이겁니다. 상대배를 타격해서 항행불능 또는 침몰이 가능한 수많은 대형 화포와 근접했을 때 적의 접근을 막을 산탄을 뿌리는 소형 화포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의 경우 정확한 건 추측 불가이지만 전위의 함선들의 일자진을 통한 화포 발사로 몇 척이 항행불능이 되어 해류가 느려지는 지점에서 길을 막아서 도주도 가지도 못하는 혼란이 발생했고 일본 배의 특징인 비단 장식과 불에 타기 쉬운 수많은 장식물에 의해 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 봅니다. 12척이 적다지만 한 번에 오는 함선수를 충분히 타격 가능하고 밀집해 있는 배들끼리는 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포도 화약의 한기로 인해 무한대로 펑펑 쓰기는 힘들 테니 항행불능의 배들이 서로를 들이받아 뒤엉켜 불이 붙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만 그것도 예상일 뿐 완전한 내용은 없습니다. 죽기로 싸운 건 사기뿐 결국 승패는 어느 정도 이상의 물량과 전술도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당시 기준의 해전은 지금의 공중전처럼 상대와의 차이의 제곱 수준으로 피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한기였지만 기존 백병전이 아닌 한포전으로 거의 피해를 보지 않는 전술적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기존의 상식으론 이겨도 칼싸움으로 이기는 해전이 이순신대의 조선 수군에선 수급을 위한 백병전이 아닌 적의 섬멸을 위한 한포전으로 변화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배의 재질은 일본군이 큰 바다에 적합한 유선형의 길고 날렵한 침저선이었지만 조선 수군은 얕은 바다에 유용한 평저선을 이용했기에 순식간에 선회하여 포를 쏘는 게 가능하기에 이런 상상하기 힘든 전과를 올렸다고만 상상합니다. 구루지마 해군은 해류에 익숙하기만 했지 그 해류 상황에 포를 맞으며 배를 탄 건 아닙니다. 또한 배의 재질이 삼나무이고 그 당시 배는 오랜 세월 바다에 있으면 물을 먹어 무겁고 약해집니다. 따라서 구루지마 해군이 멀리 조선까지 와서 제대로 배를 말릴 시간이 없었다면 무겁고 둔한 선체에 조선함포의 포격이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강한 해류에 힘에 휩쓸려 난파되기 쉽상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과 실력이 모두 작용한 전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의 함대를 막을 물리적 수단이 없었는데도 적이 접근하지 못하였고 조선 수군은 절대열세의 수로 수많은 적을 무찌른 건 그 당시 가장 효과 좋은 공격 수단인 불과 일본 군함대의 기술적 한계 그리고 함포의 위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